아저씨, 저를 살려준 분이 바로 당신이라서 왔어요. 도윤은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어? 여학생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그때 폭설 속 간이역에서 아저씨가 살려준 아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귀 기울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함께 넘기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시골 간이역 하나. 지도에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역. 하루에 서너 번 기차가 서고 그마저도 타고 내리는 사람이라고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곳. 그 역에 한도윤이 있었다. 기차와 함께 늙어온 사람. 젊은 날에는 열차 안을 뛰어다니며 승객들의 표를 검표하던 승무원이었고 중년에는 분주한 도시역에서 사람 물결을 정리하던 역무원이었고 이제는 이 조용한 간이역을 지키는 마지막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허리야 오늘도 버텨라 좀. 아침마다 역 앞 눈 쌓인 계단을 쓸어내릴 때면 그는 늘 그렇게 중얼거렸다.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애정이, 조금의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다. 간이역 대합실 문을 열면 먼저 반기는 건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어제 사용하다 꺼버린 난로의 식어버린 쇠 냄새였다. 도윤은 먼저 전기난로 스위치를 올렸다. 간이역 한쪽 구석 낡은 의자 옆에 있는 작은 난로. 겨울이면 그 난로는 이 역을 찾아온 사람들의 손과 발 그리고 마음까지 잠깐이나마 녹여주는 역할을 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오려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매표 창구 유리를 닦았다. 이용객은 거의 없지만 창문은 늘 맑게 닦아두는 편이 마음이 놓였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내가 할 일은 똑바로 해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시계 초침이 텅 빈 대합실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릴 만큼 역 안은 조용했다. 벽에는 색이 바랜 광고 포스터와 여전히 철도청 시절 로고가 남아있는 안내문 그리고 오래전에 붙이고 잊어버린 분실물 안내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 아래 한 칸 비어있는 구석. 도윤은 그곳을 볼 때마다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저 자리에 한때는 아기 담요가 있었지. 그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고개를 털어 흔들었다. 그만 생각해. 지나간 일이다, 도윤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걸려있는 감정은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역 밖으로 나가면 조그만 마을이 하나 보인다. 빵집 하나, 슈퍼 하나, 문구점 겸 담배가게 하나. 그 길을 따라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지나갔다. 소를 보러 가는 할아버지,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할머니, 버스를 타러 국도까지 걸어가는 아저씨 하나. 그들은 간이역이라는 공간보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도윤이라는 사람을 더 먼저 떠올렸다. 역무원 아저씨, 오늘도 춥지요? 응 뭐. 나야 뭐 늘 그렇지. 아침마다 들리는 이런 인사 몇 마디가 그에게는 큰 위로였다. 세상은 자신을 잊어도 이 작은 마을만큼은 아직 그를 기억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나 겉으로는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 20년 전 폭설이 내리던 그날. 그날은 하늘이 포기한 듯 눈을 끝도 없이 쏟아붓던 날이었다. 그는 지금도 기억한다. 역 구석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 눈에 젖은 담요 한 장. 그 안에서 들려오던 약하고 떨리던 울음소리.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지켜준 걸까? 그 질문이 20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 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꼭 한 번 더 바라보기. 추워 보이면 난로 쪽 의자에 앉히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를 꼭 건네기. 사람은 누구든 지켜줘야 할 때가 있지. 그는 그 말을 기차표보다 더 소중하게 품고 살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아침 첫 기차가 지나가고 점심 기차가 승객 한 명을 내려놓고 떠나고 해는 서서히 기울어 갔다. 오늘은 비 온다더니 하늘을 올려다보니 두꺼운 구름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폭우가 정말 하늘이 터진 것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한도윤의 조용한 일상을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바꾸어 놓을 밤의 시작이었다. 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내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흐린 하늘 아래 고요하던 역은 한순간에 빗물에 잠긴 것처럼 변해 있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쇠를 두드리는 듯 컸고 바람까지 거세져 대합실 유리창이 떨릴 정도였다. 도윤은 역 구석에 놓인 양동이를 꺼내 지붕 새는 곳 아래 놓았다. 또 새네 이놈의 역은.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짜증 대신 늘 그렇다는 듯 담담했다. 낡은 역을 수십 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이었다. 문을 닫으려고 대합실 쪽으로 향하던 그때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움직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 누구지? 폭우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고 창을 덮치는 빗방울 때문에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도윤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잠깐 멎는 듯 멈춰 서게 된다. 역 입구 바로 아래 젖은 코트를 움켜쥐고 비에 완전히 젖은 채 서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 기차도 서지 않는 시간, 이 폭우 속에 이 작은 역에 사람이 찾아올 이유는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바로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찬 바람과 함께 여학생의 떨리는 숨이 들어왔다. 아가씨, 안으로 들어와요. 이 비에 있으면 큰일 나. 여학생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합실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몸을 잔잔히 떨고 있었고 겨울 비에 젖은 옷에서는 차가운 냄새가 났다. 도윤은 서둘러 역 구석에 놓아둔 수건 하나를 건넸다. 이걸로 좀 닦아요. 난로도 켜놨으니 거기 의자에 앉아봐요. 여학생은 두 손으로 수건을 꼭 잡은 채 작게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뭔가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난로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대합실에는 습기 섞인 공기 대신 부드러운 온기가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러나 여학생의 눈동자는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를 찾아온 사람처럼. 도윤은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오래된 직감이 그를 자꾸 건드렸다. 이 역에,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나타난 사람. 이건 그냥 잠깐 비 피하러 온 방문객은 아니었다. 어디 멀리 가던 길이었어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학생은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신 입술이 잠시 떨렸다. 여기에 오려고 왔어요. 그 대답은 도윤의 마음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다. 이 작은 역에 비 오는 밤에
그것도 걸어서? 여학생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건조한 난로 불빛이 그녀의 젖은 얼굴 위에서 흔들리며 그 표정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냈다. 혹시? 그녀가 입을 열었다. 도윤의 손이 난로 스위치 위에서 멈췄다. 이 역에서 오래 일하신 분 맞으세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확인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멈춰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30년은 넘었지. 이 역에서만도 거의 25년이고 여학생의 어깨가 아주 작게 그러나 확연히 떨렸다. 그 모습은 도윤의 마음 한쪽을 찌르는 듯했다. 왜 저렇게 떨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도윤이 다시 말을 잇기 전 여학생이 먼저 그의 말줄임표 사이를 조용히 갈랐다. 그럼 혹시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깊은 곳을 바라보듯 흔들렸다. 20년 전에 이 역에서 아기 한 명을 보호해 주신 적 있나요? 그 순간 난로 불빛이 흔들리고 빗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도윤 주위에서 멈춘 듯했다. 그 질문은 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찍고 갑자기 현재로 끌어온 칼날 같았다. 도윤의 몸이 굳어졌다. 난로의 붉은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 위에서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왜 물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 떨리고 있었다. 여학생은 양손을 꼭 모았다. 마치 말하는 것이 두렵지만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처럼 그 아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20년 동안 가슴 깊숙한 곳에 잠겨있던 기억이 폭우에 밀려 올라오는 물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폭설이 내리던 밤, 눈발이 바람에 실려 역 안까지 들이치던 날이었다. 늦은 시간, 기차는 끊겼고 사람들도 거의 다 떠난 뒤였다. 그때였지. 그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이 도윤은 지금도 그 순간을 어떤 장면보다 또렷하게 기억했다. 흰 눈 속에 묻혀있던 작은 담요 한 장, 그 안에서 떨리던 작은 생명, 미약한 울음, 그리고 자신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역사로 뛰어들어왔다.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듯했다. 여학생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제가 찾고 있는 분이 그 아이를 지켜준 영무원이라고 해서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잊어버린 듯 했던 대답을 어렵게 꺼냈다. 그래, 있었어요. 20년 전 폭설 속 간이역 구석에서 아기 하나를 주었지. 여학생이 숨을 삼켰다. 그 소리는 작은 역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도윤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표정에는 묵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허나 그 아이 부모를 찾지 못했어. 경찰에도 맡기고 보육원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그때 내가 더 뭘 해줄 수 없었을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여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 위에서 떨리는 손가락을 꼭 잡아줘였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기 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치 그때로 되돌아간 듯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작았지.
진짜 작은 강아지만 했어. 눈에 젖어 있어서 얼른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마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여학생의 눈동자가 그 순간 아주 깊게 흔들렸다. 그렇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옅은 눈물 한 방울이 수건 위로 뚝 떨어져 번졌다. 도윤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가씨, 그 아이와 무슨 관련이라도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여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 두 눈은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 아이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아기가 도윤의 심장도 함께 멈췄다. 그리고 그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마침내 말했다. 그때 그 아기가 저예요. 역 안의 시간이 순간 멈춰버린 듯 했다. 날로 불만 조용히 타오를 뿐 폭우 소리조차 멀리 물러난 것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마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어? 여학생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그때 아저씨가 살려준 아이.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말도 숨도 생각도 잠시 동시에 멈춰버린 것처럼 몸 전체가 굳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믿기 힘든 현실을 더듬듯 그는 한마디를 겨우 짜냈다. 내가 그 아이였다고? 그의 두 눈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가슴 속에서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그 기억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다시 서 있었다. 여학생은 마치 어두운 길을 오래 헤매다 마침내 도착한 사람처럼 말했다. 저 찾아왔어요. 당신을. 천천히 가볍지 않은 울림을 담아 도윤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몸이 자신의 의지보다 더 먼저 과거의 그림자를 향해 뒤로 물러나는 듯했다. 내가 그 아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숨처럼 약했고 20년 동안 눌러온 감정이 뒤섞여 떨렸다. 여학생은 자기 앞에 늙은 영무원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질문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육원에서는 제가 누가 데려다 놓은 아기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손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또 떨어졌다. 그런데 엄마가 남긴 편지에서 들었어요. 도윤의 눈이 크게 뜨였다. 편지? 여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을 가만히 뒤졌다. 꾹 접힌 흰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도윤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도윤은 얼어붙은 듯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다. 손을 뻗으려 했으나 쉽게 닿지 않았다. 2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어떤 삶이 다시 손끝에 스치기라도 하는 것 같아서였다. 여학생은 말을 이어갔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건 이 편지였어요. 그녀는 봉투 위를 천천히 쓸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이 역까지 온 거라고. 도윤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숨이 목을대에 걸려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어머니가 뭐라고 남기셨길래 나를 찾으러 온 거야? 여학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편지 속 한 구절을 읊었다. 너를 살려준 분이 계셨다. 그날 밤 간이역에서 한 영무원이 아이를 품에 안아 데리고 갔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넌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그 문장을 듣는 도윤의 표정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눈가가 덜컥 뜨거워지며 오래 사귄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올라왔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줬다고? 그는 마치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처럼 되묻고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은 고개를 단단히 저었다. 아저씨는 저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를 살려준 사람이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듯 말을 덧붙였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었을까? 그걸 알고 싶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주름진 입가가 진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20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때 내가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파묻혀 있었지. 그는 허공을 바라보듯 말했다. 숨이 약하게 들리는데 내가 널 그냥 두고 갈 수가 있어야지. 목소리가 흔들렸다. 사람은 누구든 지켜줘야 할 때가 있어. 그 말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가 그 순간에 걸려 있었던 것처럼 묵직하게 떨어졌다. 여학생은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었군요.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울음은 큰 소리도 아니었지만 역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기엔 충분한 울음이었다. 도윤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제야 손을 뻗어 봉투를 자신의 앞으로 아주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리고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20년 동안 내가 지우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알 것 같구먼. 여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의 표정에는 20년 만에 처음 찾아온 어떤 해방 같은 미묘한 빛이 어렴풋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날 밤 폭우는 쉬지 않고 내렸고 두 사람은 그 오래된 작은 역에서 서로의 과거를 처음으로 마주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20년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는 그칠 기세가 없었다. 역 지붕을 때리는 빗방울은 더 굵어졌고 대합실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까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러나 작은 역 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치 폭우 밖의 세상과 역 안의 시간이 서로 분리된 것처럼 난로의 붉은 불꽃만 젖은 공간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 여학생은 아직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도윤은 그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20년 전 손바닥만 하던 아기가 눈앞에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잠시 후 여학생이 조심스레 말했다. 죄송해요. 갑자기 와서 이런 말부터 해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이 자기 뿌리를 찾겠다는데 무슨 죄송할 일이 있겠어. 그 말은 도윤 자신의 위로이기도 있었다. 여학생은 난로 앞에서 젖은 옷자락을 조금씩 말리며 숨을 고르는 듯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불안함 대신 어떤 용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비를 뚫고 이 역까지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도윤은 다시 한번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름도 모르던 아기였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에게 과거의 의미를 묻는 사람으로 자란 것이다. 아가씨, 지금 어디 사는지는 묻지 않을게. 허나, 이 비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학생은 무릎 위에 포개놓은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유품 중에 이역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도윤이 미세하게 눈을 크게 떴다. 이역 이름이? 네. 여학생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를 이역에 데려다 놓고 돌아섰다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래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눈보라 속에서 담요를 들추었을 때 아기가 보였던 그 장면. 부모만 보이지 않고 아기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그 상황. 그가 2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되뇌었던 의문이 순간적으로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왜 그 아이만 여기에 있었을까? 어떤 사연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어머니, 힘들었겠구먼. 여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마치 오래전 사라진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는 듯 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여학생은 난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고 싶었다고 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아가씨가 여길 찾았구먼. 여학생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떨림과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네. 엄마가 남긴 편지에 너를 살린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쓰여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균열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도윤은 다시 한번 빗소리가 가득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폭우가 쏟아지는 이 작은 역은 20년 전 그날처럼 또 한 번 어떤 운명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여학생은 난로의 따뜻함을 등에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때 아기를 발견하고 많이 힘드셨나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는 굳게 잠가둔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힘들었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왜냐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없었다고. 20년 동안 계속 죄책감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말에 여학생의 눈이 다시 한번 깊게 흔들렸다. 도윤의 얼굴에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꺼내는 쓴 기억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한지 난 알 길이 없었거든. 여학생은 그의 말 하나하나에 숨을 삼키는 듯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아서 지금 아저씨 앞에 와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그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깊은 위로였다. 대합실 난로에서 퍼져나오는 온기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천천히 데워주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여학생이 나타난 순간부터 20년 전의 기억은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림이 아닌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난로 앞 나무 의자에 앉았다. 엄마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사랑했지만 키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흔들렸다. 그래서 역에 사람이 있는 곳에 저를 두고 갔다고.
도윤은 난로 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20년 전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을 다시 보는 듯했다. 그 작은 아기가 지금은 자신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이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그 편지 마지막에 이름 하나를 남겼어요.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그 이름이?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윤. 난로 불꽃이 그 순간 더 크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도윤은 숨을 내쉬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그대로 삼켜야 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름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20년 동안 그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여학생은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묻고 지역 철도청에도 연락해보고 그렇게 몇 달 동안 찾았어요. 그리고 폭우가 내리는 오늘 이 역에 오게 된 것이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먼 길을 나를 찾겠다고 이렇게. 여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는 저를 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꼭 알고 싶었어요. 그 말은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묵은 얼음장을 깨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여학생을 다시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눈물에 반짝거리는 눈동자, 난로 불빛에 어른거리는 옅은 그림자. 이 아이가 그때 그 작은 생명이구나. 믿기 힘들지만 그 사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여학생이 조심스레 말했다. 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 질문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처럼 진지하고 담담했다. 그날 저를 발견했을 때 여학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도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질문 속에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자신의 시작을 알고 싶은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보라 소리, 담요의 차가운 감촉, 아기의 여린 체온, 기억 속 장면들이 슬라이드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작았어. 난로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다. 차갑고 울고 있었고 여학생은 숨을 삼켰다. 근데 살아보겠다는 힘이 있었어.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강한 아이였지. 여학생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만에 처음 들은 자신의 출발점에 대한 따뜻한 증언으로 인해 흘러내린 울림의 눈물이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살아있었구먼. 정말 잘 살아줬구먼.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아직 꺼내지지 않은 위로처럼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난로의 불빛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역 밖으로 들려오는 폭우 소리는 쉽게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기억이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여학생과 함께 다시 자리 잡고 있었다. 여학생은 난로 앞에서
손을 천천히 비볐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웃음을 흘렸다. 아주 미세한, 그럼에도 확실히 마음이 풀렸다는 듯한 웃음. 따뜻하네요. 그 말이 도윤의 귀에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난로에 장작을 조금 더 넣었다. 혹시 추우면 말해. 이 난로는 오래돼도 따뜻한 데는 기가 막히니까. 여학생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켜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어색해지는 사람이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폭우는 역 지붕을 강하게 때리고 대합실 안은 난로 불빛과 젖은 공기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여학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말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역에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아주 단단해져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 여학생은 손끝을 잠시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오늘 엄마 기일이었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여학생의 눈은 빗물에 젖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만 하다가 그렇게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왜 그날 저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말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잔잔히 번졌다. 그래서 편지만 남겼어요. 그리고 거기엔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여학생은 그제야 도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아저씨였어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하지만 확실히 박혔다. 그는 난로 위에 얹힌 작은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여학생에게 건넸다. 차라도 한 모금 마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몸이라도 녹여야지. 여학생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20년 만에 찾아온 시작의 자리 앞에서 감정이 벅차오르는 떨림 같았다. 도윤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건 내 어머니 때문이었어?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 자신 때문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깊어졌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창밖에서는 번개가 멀리서 한번 번쩍였다. 여학생은 말하기 어려운 듯 숨을 골라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항상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보육원이 집이었다가 성인이 되니 세상 어디에도 제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금방 흔들렸다. 그래서 제 시작이 있던 곳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때 제게 닿았던 첫 번째 손,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저씨. 도윤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오래 굳어있던 마음결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여학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 참 잘 왔어. 여학생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내가 찾는 자리는 여기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그 말은 그녀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스스로에게 건네는 용서 같았다. 역 안의 공기가 난로 불빛처럼 조금 더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다.
대합실 창문을 때리는 폭우는 계속해서 굵어지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검푸른 물결처럼 흔들렸고 역 안의 난로만이 두 사람을 현재에 붙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의 마음은 20년이라는 시간을 헤엄쳐 돌아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동시에 단단해 보였다. 도윤은 그녀가 한 말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제 시작이 있던 곳을 보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말들은 그의 마음 한가운데 남아있던 묵은 어둠의 작은 불씨를 놓는 것처럼 은근하고 깊게 타올랐다. 잠시 후 여학생은 가만히 난로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 저를 찾으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그 질문은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을 정확히 찌르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난로의 열기가 주름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그의 마음 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찾으려 했지. 그가 힘겹게 말했다. 그날 경찰에도 물어보고 보육원에도 들러보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생각했어. 여학생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춰 계속 말했다. 허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 기차는 매일 오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니 그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길이 없었지. 그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송금 사이로 오래된 후회와 미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찾을 용기도 사라졌어. 그 말은 20년 동안 혼자서 삼킨 자책이 조용히 흘러나온 것이었다. 여학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지난 세월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천둥이 크게 울렸다. 창문이 미세하게 떨리며 대합실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여학생은 그 소리에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다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을 꺼냈다. 사실 오늘 여기 오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접었어요.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왜 그랬어? 여학생은 난로 위로 올라가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겁이 났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왜 버려졌는지, 혹시 아저씨가 그 기억 때문에 저를 미워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단호함은 20년 묵은 감정이 밀고 올라온 순간의 힘이었다. 난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니었어. 그날의 그 추위와 눈보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잔인했던 거지. 너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오. 그 말은 상처 위에 놓이는 따뜻한 손과 같은 울림을 주었다. 여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돼요. 도윤은 난로의 불빛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내가 살아와 준 것만으로도 난 고마워. 여학생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20년 동안 닿지 못한 두 사람의 인연이 드디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보였다. 잠시 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의 폭우를 바라보았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구먼. 여학생도 조용히 뒤따라
그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낯선 사람과의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나눈 사람끼리의 편안한 침묵이었다. 도윤은 난로 옆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오늘은 막차도 없고 비도 이러니 여기서 쉬다가 여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 역은 어디 멀리 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곳이니까. 그 말은 그녀가 찾아온 이유를 조용히 감싸주는 듯했다. 그리고 도윤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였을 테고.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폭우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재회는 조용히 다음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비는 조금도 약해질 기세가 없었다. 대합실 밖으로는 회색 장막이 드리워져 창문 너머 세상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난로 위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있었다. 그때 여학생이 입을 열었다. 사람을 찾는 과정을 뭐랄까, 나를 돌아보는 과정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길. 그것을 오늘 아저씨를 만나서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를 만나야 했어요. 저를 살려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그 말에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숨은 20년 동안 쌓아둔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숨이었다. 그는 눈앞의 여학생을 향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왔구먼.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안도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을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조용히 실려 있었다. 도윤은 여학생의 말을 다시 되뇌었다. 오늘 아저씨를 만나서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 한 문장이 작은 역 안을 가득 채우는 듯했다. 폭우 소리가 멀어지고 난로 불꽃도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다. 여학생은 도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엔 떨림이 담겨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20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도착한 사람 앞에서의 간절함도 함께 녹아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여학생은 잊혀진 이름을 되찾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리고 도윤 앞에 천천히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섰다. 저 아저씨께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학생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저씨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도윤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그랬지. 지금도 그래.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때 내가 더 뭘 할 수 있었을까? 매번 그 생각하곤 했지. 여학생은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저씨는 저를 살려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켰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저씨 덕분이에요. 도윤의 눈가가 갑자기 붉게 물들었다. 살린 건 그때 난로였지. 그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는 금방 떨려 나왔다. 난 그냥 데리고 들어오기만 했어. 결국 부모님을 찾아줄 수 없었으니 말이야. 여학생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하지만 그 데리고 들어온 행동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아저씨는 저에게 첫 번째 손이었어요. 그 말은 난로 불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가 되어 도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서서히 번져들었다. 도윤은 손을 매듭처럼 움켜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20년 넘게 가슴에 눌어붙어 있던 상처가 조금씩 풀려가는 흔적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 그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난 그저 그 아이가 살아만 있길 바랐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했지. 여학생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녀의 속마음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제 시작을 찾아야 했어요. 저를 살린 사람이 어떤 분인지.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런 폭우 속이라도 직접 오고 싶었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왔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20년 전 흰 담요 속의 작은 생명에게 온전히 건네는 말이었다. 여학생은 긴 숨을 하나 내쉬고 말했다. 아저씨, 저한테 꼭 하나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도윤은 따뜻해진 난로 옆에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이야? 여학생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살고 싶어 했나요?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자기를 버려졌다고 생각해온 마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한 진실이었다. 도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래,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그날의 눈보라, 떨리는 품, 아기가 내뿜던 미약한 체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거든. 그는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뛰었지. 그 말은 20년 만에 여학생이 듣는 가장 따뜻한 진실이었다. 도윤의 한마디, 그래 살리고 싶었지. 그 말은 여학생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조용하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여학생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의 길을 판단하고자 한 것도 최근에 성인이 되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서웠나 봐요. 삶이란 것은 한없이 커다란데 이미 한 번 버려진 제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보다 나는 정말 살아갈 마음이 있는 건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치 2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드디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도윤은 그녀의 표정에서 말하지 못한 사연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여학생은 결심한 사람처럼 가방끈을 풀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가 여기로 온 진짜 이유를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난로 앞 의자에 바르게 앉았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여학생은 가방 속에서 하얗게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가 약간 달아있고 종이에는 손때가 베어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쥔 채 말했다.
이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도윤의 시선이 봉투에서 멈췄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봉투 위에는 흘림체로 적힌 짧은 글자가 있었다. 도윤님에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도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20년 전 풍경이 다시 눈보라처럼 몰아쳤다. 아기, 담요, 차가운 손, 그리고 기차도 끊긴 그 밤. 도윤은 힘겹게 말을 꺼냈다. 혹시 너희 어머니가 나를 알고 있었던 거요? 여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아저씨를 알고 있었어요. 도윤의 입술이 말라붙었다. 날. 여학생은 봉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살며시 만지작거렸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날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저를 살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녀의 눈빛이 난로 불빛에 고요하게 흔들렸다. 엄마에게서 온 편지 중에 그 영무원 덕분에 너는 살았다. 엄마가 그렇게 종종 적어놨어요.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질문. 부모는 왜 그 아이를 그곳에 두었을까? 혹시 누군가가 다시 오지 않았던 걸까? 그 의문들이 편지 한 장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학생은 봉투를 도윤 쪽으로 천천히 밀어냈다.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고 이미 외워버린 듯 조용히 읊기 시작했다. 도윤님, 그동안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도윤은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다. 여학생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시간이 담긴 듯한 무게가 있었다. 여기 편지예요. 여학생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과 후회가 담긴 글이었다. 도윤은 눈을 떨며 첫 줄을 읽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지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다. 그분에게 평생 고맙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글자가 흐릿하게 번지고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손등에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내가 고맙지. 그의 목소리는 기침처럼 떨렸다. 여학생은 다시 한 줄을 읽듯 속삭였다.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갑자기 젖어들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말. 고맙다. 그 말이 지금에서야 돌아온 것이다. 여학생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쥐며 말했다. 엄마는 아저씨를 평생 잊지 못했대요. 도윤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면 꼭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도 전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녀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저를 살려준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어떤 목소리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어요. 도윤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고 그 젖음에는 후회와 미안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여학생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왔어요, 아저씨.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힘으로 덧붙였다. 저를 살려준 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 순간 도윤의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도윤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 듯 마음속 깊은 곳부터 떠오르는 한 문장을 되뇌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꾹 깨물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젖어 있었다. 도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았다. 그날 내가 널 품에 안았을 때 너는 너무 작았어.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대로 두면 그 추위에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도윤은 눈물을 숨기듯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했어. 민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도윤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진짜 가족의 온기를 찾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도 확고하게 도윤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민정의 눈엔 20년의 세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이 작은 역을 가득 채울 만큼 따뜻하고 아프고 길고 길었던 감정의 끝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기억 속의 작은 아기가 지금 눈앞에 어른으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는 여전히 거칠게 내리고 있었지만 대합실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도윤과 민정, 서로에게 전혀 알 수 없던 두 사람이 이제는 20년의 시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끈처럼 조용히 이어져 있었다. 도윤은 손에 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접었다. 그의 손등에는 아직도 몇 방울의 눈물이 남아 있었다. 내 어머니가 이런 말을 남겼구먼. 그는 떨리는 숨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저를 떠나기 전날까지 계속 편지를 고쳐 썼대요. 저를 위해, 그리고 아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말은 도윤의 가슴에 또 한 번 흔들림을 주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알고 있었다는 게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민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는 그날 역에서 아저씨가 저를 안아갔다고 멀리서 지켜봤대요.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지켜봤다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에 자리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민정의 목소리는 기억을 풀어내는 사람처럼 차분하지만 깊었다. 엄마는 저를 역에 내려놓고 멀리서 숨어서 한동안 계속 지켜봤대요.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런데 민정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엄마가 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고 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랬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민정은 손가락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었다. 엄마는 저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품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말은 난로의 불빛처럼 도윤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아픔도 치밀어 올랐다. 왜 직접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도윤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다. 민정은
그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가 없었대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힘도 없었대요.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정은 계속 말했다. 그때 폭력적인 아빠에게 쫓기고 있었고,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친척들도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대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편지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그랬구먼.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그는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민정은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그 영무원 아저씨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너를 안아줬다. 그걸 멀리서 보고 살았다는 걸 알고 울었다고. 그 말은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먼. 지금까지 누군가는 돌아올 거라 믿고 오래 기다렸던 그 마음이 이제야 완전히 풀리는 듯 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금방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저씨라고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도윤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래서 아저씨를 꼭 찾으라고 했어요. 저를 처음 안아준 분에게 고맙다고 전하라고.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분이야말로 힘든 선택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깎아낸 깊은 주름 사이로 조용히 스며 나왔다. 아이를 살리고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라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 처음으로 민정에게 아버지 같은 따뜻한 눈빛을 건넸다. 그래, 내가 이해해주면 그분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요. 두 사람 사이에 난로 불꽃처럼 따뜻한 온기가 번져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역 안에서만큼은 2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내려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난로의 장작은 천천히 타들어가며 따뜻한 온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온기와는 달리 민정의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떨림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쿡 찔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20년 전 담요에 쌓여있던 작은 생명이 지금 눈물로 떨리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잠시의 정적 후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사실 저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손을 꼭 쥐었다. 한동안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어요. 도윤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민정은 마치 감춰져 있던 마음의 서랍을 이제야 조심스레 열어 보이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니까 갑자기 세상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20살 넘으니까 모든 게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더라고요. 보호소도 후원도 다 끝나고. 도윤은 그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편적으로만 상상해왔지만 이제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왔다. 민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누구한테도 기다려줄 가족 같은 게 없었어요.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의 무게는 역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컸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감정이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민정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살짝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하지만 엄마도 저를 오래 지켜줄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또 한 번 천둥이 울렸다. 그 소리에 민정이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곧 도윤의 시선이 그녀를 안정시키듯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래서 민정은 손끝을 모아쥐며 말했다. 엄마가 떠난 다음엔 더더욱 제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역에서 오래 지내는 동안 고독을 많이 본 사람이었다. 민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 아저씨는 아실까요? 도윤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알지. 그 한마디는 민정의 마음을 건드렸다. 나도 오래 그랬으니까. 그는 나지막하게 웃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역을 혼자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로운 일이야. 민정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민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도망치듯 여기 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도망치듯? 네. 민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남긴 편지 속 아저씨 이름이 자꾸 저를 불렀어요. 그녀는 편지를 꺼낼 때처럼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가슴을 눌렀다. 넌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정의 시선이 천천히 도윤에게 향했다. 아저씨가 정말 저를 살려준 분이 맞는지, 그 말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는 절실한 외침처럼 들렸다. 도윤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그 숨은 2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던 후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숨이었다. 맞아. 그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는 사람이 나였지. 민정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을 꼭 감았다. 그 눈가에서 눈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폭우와 난로의 불꽃 사이에서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두 사람의 침묵이었다. 도윤은 난로 옆 장작을 다시 넣으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삶이라. 민정은 그 말에 눈을 뜨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다 이어지는 건가 봐요. 그 순간 폭우 속에서 흔들리던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이어지기 시작했다. 폭우는 여전히 대합실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와 다른 온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다. 민정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려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마치 이야기의 가장 깊은 부분을 꺼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모습 같았다. 도윤은 그녀가 말을 꺼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숨소리조차 줄이며 난로 불빛 너머에서
그녀의 표정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아저씨. 그녀는 손가락으로 편지 봉투를 부드럽게 문질렀다. 엄마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엄마는 그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대요. 참 역설적이죠. 결국에는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제가 갈 길을 만들어 주었기에 후회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원래 엄마를 많이 원망하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보낸 편지들로 인해 엄마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선명했다. 그리고 엄마는 아저씨에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도윤이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에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추운 날, 너무 작은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서 그 영무원 아저씨에게도 죄를 지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도윤은 갑자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등이 다시 떨기 시작했다.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의 말에는 세월을 견디느라 굳어진 마음이 조용히 풀어지는 기색이 보였다. 민정은 난생 처음 보는 안심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도윤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오해를 풀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은 민정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엄마는 저를 살리고 싶어서 그날 그 역까지 간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안도의 빛을 띠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말에 눈을 감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분은 살리고 싶어서 너를 거기 데려온 거고. 그는 이어서 한 문장 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네. 민정은 그 말을 듣자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왜 그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도윤은 그 질문에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난로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널 안았을 때 너는 아주 미약했지만 살아있으려고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그때의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는 듯했다. 그 아이는 살아야 할 이유를 이미 갖고 있었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게야. 너의 의지가 그 누구든 간에 너를 봐줄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거지. 민정의 눈동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폭우 속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여학생의 외로운 그림자는 이제는 역 대합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옅어지고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너는 지금까지 그 선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척이요.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제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믿어야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어요. 그 고백은 오랜 시간 묻어둔 아픔이 드디어 공기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도윤은 그 말이 너무 아파 천천히 손을 뻗었다. 이제는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생각 조금 덜어도 되지 않겠어? 민정이 눈을 들었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내 어머니도, 그리고 나도. 그는 미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넌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아이니까. 그 말은 민정이 온 세상을 한순간에 따뜻하게 감싼 듯 했다.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외로움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합실의 난로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붉은 빛을 띠었다. 바깥의 폭우가 아무리 세게 내리더라도 여간의 이 작은 온기만큼은 누구도 꺼뜨릴 수 없어 보였다. 민정은 조용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도윤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고요하게 섞여 있었다. 도윤은 난로 장작을 하나 더 밀어 넣으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참 고맙구먼. 그 말은 민정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 작은 울림을 남겼다. 민정은 정면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근데 아저씨,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한 질문을 꺼냈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요? 그 말에는 아주 어린 마음이 숨어 있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지만 혹시나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 도윤은 그 말을 듣자 얼굴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다. 그에게는 그 질문이 너무도 익숙했다. 삶에서 나 여기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난로 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을 향했다. 그럼 왜 안 되겠어? 민정은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은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다. 도윤은 이어서 말했다. 여긴 누가 와도 되는 곳이야.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특히나 너 같은 아이는. 그 말은 민정의 가슴에 따뜻한 손 하나가 얹히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제가 다시 찾아와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던 사람이 용기를 내어 던진 또 하나의 작은 소망이었다. 도윤은 그 말에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정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그 순간 민정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얼어붙은 마음에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이름을 써주는 느낌. 그녀는 그 감정을 난생 처음 경험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천천히 자신의 말들을 이어붙였다. 너는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 박자 쉬고 말했다. 이간이역은 너의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와도 되는 곳이야. 민정은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그는 역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낡은 벤치, 20년 동안 수많은 계절을 버틴 창문, 그리고 한 번도 새칠하지 않은 벽들. 너를 기다린 자리일지도 모르니. 그 말은 민정의 심장을 한순간에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건 감출 수 없었다. 아저씨.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함이 가득했다. 제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아요? 도윤은 그녀의 질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고, 고맙고, 반갑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어서 오너라.
민정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안전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웃었다. 아저씨 말 너무 따뜻해요. 도윤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역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사람 따뜻하게 대하는 법밖에 배울 게 없거든. 민정은 그 말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저 여기 자주 와도 돼요? 도윤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긴 내 자리지. 그는 한마디 더 보탰다. 돌아올 때가 필요하면 언제든 오너라.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와 숨을 잠시 멈춰야 했다. 폭우가 치는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돌아올 꽃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이미 절반 이상 구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난로 불빛처럼 조용히 퍼져갔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간이역 안에서는 20년의 공백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정은 생각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도윤 또한 오래 묵은 마음의 어둠이 조용히 걷히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는 난로 불빛 너머로 민정을 바라보며 살며시 중얼거렸다. 이제야 비가 그치는구먼. 다음 날 밤새도록 쏟아지던 폭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새벽녘이 되자 조용히 잦아들었다. 대합실 창문 밖에는 비 대신 안개가 옅게 깔렸고 레일 위에는 구름빛 물기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도윤은 새벽 첫 기차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역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있었다. 낡은 역이지만 그에게는 30년간 살아온 집이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쉼터가 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난로는 거의 꺼져 있었고 벽난로 위에 걸린 사발만 자녀를 머금은 채 미약하게 따뜻했다. 어제의 긴 시간들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합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난로 앞 의자 하나에는 어젯밤 그대로 누군가 덮어둔 얇은 담요가 남아 있었다. 민정의 담요였다. 그 담요를 보는 순간 도윤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정말 왔었구먼.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며 확인하듯 그는 담요를 조심스레 접어 깔끔히 정리했다. 그때였다. 역 출입문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비에 젖지 않은 얇은 코트를 걸친 민정이 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에는 새벽 안개의 물기가 살짝 묻어 있었고 얼굴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눈빛에는 희미한 안도가 깃들어 있었다. 일찍 왔구먼.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다. 민정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내 잠이 잘 안 와서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어젯밤 너무 많은 생각이 나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민정은 역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의자들, 새벽마다 역을 깨우던 낡은 종, 그리고 20년 전 자신이 담요에 쌓여 있던 바로 그 구석. 그녀의 시선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 어릴 때의 제가 여기 있었던 거죠. 도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자리였지. 춥고 아주 조용한 밤이었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작의 자리를 찾아 헤맸을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혼자 견뎌왔을까? 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보며 마음 한쪽이 짠하게 저렸다. 민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혹시 제가...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여기서 잠깐이라도 지내면 안 될까요? 도윤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지내? 잠깐 들르는 게 아니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이 없는 건 아닌데 어쩐지 어디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녀의 말은 마치 마음 한복판을 드러내는 고백처럼 조용하고도 솔직했다. 여기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태어난 곳 같아서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아리게 올라왔다. 한 아이가 20년 전 자신이 안아 올렸던 자리로 돌아와 이제는 스스로 머물고 싶다고 말한다니. 이건 그 어떤 인연보다 더 강하게 이어진 연줄처럼 느껴졌다. 그래. 도윤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내 자리니까. 민정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괜찮아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이 역을 혼자 지켜온 지 오래야. 누군가 같이 있어주면 오히려 고맙지. 민정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저씨, 저 열심히 도울게요. 정리도 하고, 차도 끓이고, 표기도 배우고. 도윤은 손을 내저었다. 그런 건 천천히 하고. 그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우선 이 역에 익숙해지면 되지. 그 말은 마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따뜻하고 넉넉했다.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목을 골라 말했다. 돌아오고 싶은 곳이 생긴 것 같아요. 도윤은 그녀의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긴 언제든 돌아와도 되는 곳이야. 그 말은 민정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선언처럼 느껴졌다. 폭우가 그친 자리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구름 틈을 밀어내며 조심스럽게 간이역 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빗줄기가 남긴 무릉덩이들은 작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선로 위에는 밤새 식은 공기 대신 따뜻한 새벽 냄새가 감돌았다. 민정은 도윤 옆에서 작은 수건으로 벤치를 닦고 있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한 손놀림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흘끔 바라보며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렇게 닦으면 수건이 금방 젖어버려 결을 따라 쓸어야지. 민정은 멈칫하더니 수건을 다시 잡았다. 이렇게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민정은 작게 웃었다. 아저씨가 알려주니까 이상하게 재밌어요. 도윤은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따뜻해졌다. 간이역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아침을 맞는 것이 얼마만이던가. 벤치를 닦은 뒤 민정은 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를 정리했다. 종이컵을 가지런히 맞추고 티백통을 새로 채우고 작은 화분에 흙을 살짝 다듬었다. 아저씨, 이 화분에 있는 식물 살아있긴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빈 화분 같은데. 민정의 농담 섞인 질문에 도윤은 목을 극적였다. 살아있긴 할 거야. 내가 물은 잘 주는데. 대화 상대가 없어서 그런가. 잘 안 자라더라고.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작지만 맑은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간이역 천장에 닿아 맴도는 순간 이 작은 역은 전날보다 훨씬 더 따뜻해진 공간이 되었다. 잠시 후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원래 이렇게 혼자 다 하셨어요? 도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조금 멀리 선로 끝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 역은 작으니 할 일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 하면 하루가 길지.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혼자 일하던 사람의 익숙한 체념과 홀로 버텨온 고독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민정은 그 말이 마음속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혼자라서 외롭진 않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는 말끝을 흐리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난 사람을 기다리는데 익숙한 몸이라. 민정은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더 늦게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영문이 열리며 동네 주민 한 사람이 들어왔다. 도윤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그는 민정을 보며 눈을 크게 뜬다. 어라? 새로 온 학생인가? 민정은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어제부터 이 역 좀 도와주기로 했소. 주민은 반갑다는 듯 웃었다. 어쩐지 환해졌네. 이 역도 사람 손이 있어야지. 그 말에 민정의 마음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이 역에 내 손길이 필요하다는 뜻일까? 도윤은 주민이 나간 뒤 민정을 보며 말했다. 맞지? 여긴 늘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오. 오늘도 누군가 지나가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민정은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저씨는 오래 기다렸겠네요. 도윤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래.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지. 그 말에 민정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제가 돌아온 걸까요? 그녀의 질문은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래, 너는 돌아온 거지. 민정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모으며 살며시 웃었다. 어제까지의 인생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했다. 따뜻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맞았다. 민정은 정리해둔 테이블을 바라보다 갑자기 도윤을 향해 말했다. 아저씨, 저 약속해도 돼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약속? 민정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방학 끝나고도 이 역에 자주 올게요.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여기 제 자리니까. 도윤은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언제든 오너라.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었다. 놓쳤던 인연을 다시 잡은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초대였다. 두 사람 사이에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천천히 퍼져갔다. 아침 해가 역 앞 산등성이를 넘어오자 구름 사이로 부드럽게 빛이 흘러내렸다. 빗물이 남긴 흔적들은 햇빛 아래에서 금빛처럼 반짝였고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듯한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간이역을 채우기 시작했다. 민정은 영무원실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저씨, 이거 맞나요? 그녀는 도윤이 사용하던 오래된 장부를 들고 있었다. 표 판매 기록과 문의 사항을 적는
조그만 수정 테이프 자국이 가득한 장부였다. 도윤은 그 장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거긴 날짜 적고 새로 적는 내용은 항상 줄 맞춰 쓰는 게 규칙이야. 민정은 작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를 다시 품에 안았다. 이 역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도윤이 웃었다. 사람이 적다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이 역도 나름대로 지켜야 할 게 많아. 민정은 장부를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제가 잘해야겠네요. 그 말에는 무엇에도 속하지 못해 떠돌던 사람이 비로소 자신이 맡을 일을 찾았을 때의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역 앞에 놓인 작은 빗자루를 들고 플랫폼을 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아직 서투르고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가 다시 날렸지만 그 서투름조차도 이 작은 역에는 소중한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문득 20년 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아기를 품에 안고 뛰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 아기가 지금 저기 서 있다. 빗자루를 들고 햇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며 어떤 어른도 대신할 수 없는 의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민정 옆에 섰다. 민정아.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좋구나. 민정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저도요, 아저씨. 여기가 편해요. 도윤은 그 말이 너무 반가워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여긴 편해도 되는 곳이지. 둘 사이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쳤다. 잠시 후 민정은 플랫폼 끝에서 기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는 매일 이렇게 기차를 기다렸어요? 그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가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기도 하니 그는 한동안 멈춰있던 기차의 차폐건을 바라보다 작게 말했다.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가끔 외롭지만 그만큼 기쁠 때도 있는 법이요. 민정은 그 말의 뉘앙스를 이해한 듯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도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근데 그게 욕심 같아서 말할 곳도 없었죠. 도윤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조용히 마음이 저릿해졌다. 너는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기다려줄 만한 아이였어. 민정은 그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도윤은 단단하게 말했다. 처음 너를 안았을 때부터 그랬어. 민정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정은 기차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햇빛이 레일 위에 아름답게 부서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 있으면 소극적이고 외톨이인 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마치 이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처럼 들렸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여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야. 민정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요? 도윤은 녹슨 레일, 낡은 간판, 햇빛 받은 플랫폼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기다리면서 그는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자라거든. 민정은 그 말을 천천히 가슴에 새겼다. 기다리는 자리, 기다려주는 자리, 그리고
돌아오는 자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이곳에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레일 위 햇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잘해보고 싶어요. 도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해볼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면 되니까. 그 말은 민정의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해는 어느새 높이 떠 낮의 온기가 간이역 처마 밑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선로 위에서 반짝이던 물기들은 서서히 말라가며 바람에 잔잔한 흙냄새를 남겼다. 민정은 청소를 마친 빗자루를 세워두고 플랫폼 끝자락에 서 있었다. 기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낯설지 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윤은 영무원실 문턱에 기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20년 전 갓난아기를 담요에 쌓안고 사람 안 줘라, 제발 살아라. 속으로 간절히 빌던 그 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기가 이렇게 서 있었다.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의지로 삶의 언덕을 올라온 모습으로. 도윤은 마음속 어디선가 무겁게 눌러온 돌덩이가 조용히 굴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보니 참 사람이 다 컸구먼. 민정은 뒤를 돌아 조금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저 이제 어른이에요, 아저씨.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근데 그는 미소 지었다. 어른이라도 누군가 기대고 싶은 날이 있으니. 민정은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다. 빈 의자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던 날들.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망설이던 자신이 떠올랐다. 아저씨,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이 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아저씨와 같이 움직이고 여기서 숨 쉬는 게 이상하게 편하네요. 도윤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원래 그런 거야. 편안해야 하는 자리라는 뜻이지. 민정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오 무렵 기차 한 대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산등성이 너머로 울려왔다. 철컥, 철컥. 선로가 기차의 무게를 받아내는 묵직한 진동이 간이역 바닥까지 스며들었다. 민정은 기차가 다가오는 걸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는 기차가 들어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오래 묵힌 대답을 꺼냈다. 누가 오려나? 그 생각이지.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발걸음을 기다리게 되더구먼. 민정은 그 말이 마음 한가운데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온 거네요.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확신에 찬 무언가가 있었다. 오늘은 내가 왔지.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뜨겁게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왔다고 불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기다림에 자신이 닿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20해 조금 넘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다시 고요해진 간이역. 민정은 플랫폼 난간을 잡고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도윤이 그녀를 향해 섰다. 저, 정말 여기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민정이 자신의 인생에 내려놓은 첫 번째 선택이었다. 도윤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래, 여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되는 곳이니깐. 너에게도 뜻 깊은 곳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뜻 깊은 곳이기도 하지. 민정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저도요. 저는 아저씨가 제 첫 번째 가족 같아요. 도윤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20년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바람결에 조금씩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등을 감싸주었다. 나도 내가 와줘서 참 고맙구먼. 그 말은 어떤 큰 사건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담은 고백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역 안벤치에 나란히 앉아 지나는 바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차 바람이 민정의 머리칼을 가볍게 스치고 도윤의 옆자리를 지나 대합실 문틈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처럼 부드럽고 담담하고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 순간 간이역 한복판을 스쳐 지나가는 기차 바람이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온기를 남겼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상처와 기다림이 겹쳐지고 두 인생이 조용히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다. 20년 전 그날 그 아이를 살렸던 게 아니라 나도 그 아이에게 살림을 받은 것이었구나. 간이역의 하루는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열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